차는 2가 됩니다. 이처럼 요 길이와 요 길이만 가지고 접하고 접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점의 y좌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교집합은 반드시 기억을 니은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가 음수가 되려면 k는 6만 됩니다. 더 절대값이 붙어 있으므로 교점의 x좌표의 위치를 묻고 있으니까 무슨 정리? 그 안에 들어있는 3, 4, 5에 대해서도 다 성립한다는 뜻이거든요. 9번 문제입니다. 편의상 얘를 SN이라 합시다. SN이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면 일반항 EN-1 AN의 역수는 등차 수열이 되고 그 등차 수열의 공차는 2가 되고요. S1은 3이므로 첫 항도 3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EN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N은 EN-1 곱하기 E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1항부터 10항까지 AN의 합을 구하면 이것을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되고요. 부분 분수 계산에서 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법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n 앞에 개수를 보세요. 개수가 2입니다. 그리고 두 수의 차이를 보세요. 두 인수의 차, 인수의 차는 2가 됩니다. 이처럼 개수와 차가 같으면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편법은 뭐냐? 작은 인수에 작은 숫자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1이 되죠. 큰 인수에 큰 숫자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21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1이 10개 있다. 해서 10.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3차 함수 넓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차 함수에서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요 길이와 요 길이만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S는 12분의 최고창의 절대값, 그리고 M 세제곱, 그리고 M 더하기 2의 반대편, 이게 S 넓이 공식이에요. T라는 넓이도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동일합니다. 12분의 최고창의 절대값, 그리고 N 세제곱, 그리고 N 더하기 반대편의 2배, 반대편 길이의 2배입니다. 이 문제도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A를 구해봅시다. 공식을 이용해서 A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P점의 좌표 몇인가요? P점의 좌표 2,0, Q점은 3,0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 2가 되고 이 길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만 알면 정적분을 하지 않아도 넓이 공식으로 A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12분의 최고차항, 그리고 2의 세제곱, 그리고 2 더하기 반대편 길이의 2배, 이게 A의 넓이가 됩니다. 또한 B의 넓이는 12분의 K 곱하기 1의 세제곱, 그리고 1 더하기 반대편 길이의 2배, 두 수를 뺐을 때 3이 나온다. 계산하면 12분의 K에 8, 4, 32, 마이너스 5. 분모 분자 3으로 약분해주면 4분의 9K가 되고요. K가 3이 됩니다. 따라서 K는 3분의 4가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P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면? 그렇죠. P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T가 되면 됩니다. P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미분계수는 2알파가 되고요. 2알파가 2T가 되는 알파 값을 구하면 T가 됩니다. 따라서 P점은 T, T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T고 0,0을 지나므로 TX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둘을 연립하면 2TX-1은 TX가 되므로 TX는 1, X좌표는 T분의 1이 됩니다. 얘가 Q점의 X좌표입니다. 정리하자면 P점의 X좌표 T가 되고요. Q점의 X좌표 T분의 1이 됩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기울기를 알면 빗변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이 1이라고 부르고 기울기 M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는 M이 되겠죠.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그렇죠. M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밑변의 길이가 A인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이 기울기가 M이 된다면 A에다가 기울기 M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닮았기 때문에 이 길이는 이 길이에다가 A배만 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밑변의 길이를 알고 기울기를 안다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Q점의 Y좌표는 관심이 없습니다. PQ의 X좌표의 차이를 알고 그리고 기울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PQ의 길이는 X좌표의 차이에다가 1 더하기 M제곱, M제곱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PQ의 길이는 T분의 1 빼기 T에다가 루트 T제곱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기울기가 T가 되기 때문에 T제곱 더하기 1을 곱해주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분모를 1 빼기 T로 적어주고 T를 1-로 보냅니다. 분모 분자에 T를 곱해주면 이 수식이 1 빼기 T제곱이 됩니다. 1 빼기 T제곱은 1 빼기 T 곱하기 1 플러스 T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약분 후 T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1분의 2 루트 2.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AN의 공차를 D라고 합시다. 그러면 AN은 DN 더하기 상수꼴, BN은 AN과 AN 플러스 1의 합이므로 DN 더하기 상수 더하기 D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상수. 따라서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3개가 되려면 그 교집합은 1항, 3항, 5항만 됩니다. 가령 교집합이 이거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3D를 더한 숫자, 얘는 D를 더한 숫자입니다. 집합 B에는 3D를 더하거나 D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없습니다. 얘는 2D가 되고 얘는 4D가 되니까요. 교집합의 원소가 절대로 3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예시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얘는 D를 더한 수가 되고요. 얘는 2D를 더한 수가 됩니다. 2D를 더한 수는 존재할 수 있으나 D를 더한 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교집합의 원소가 2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아봤자 2개란 얘기죠. 따라서 교집합의 원소가 3개가 되려면 그 교집합은 반드시 1항, 3항, 5항만 됩니다. 그러면 2D를 더한 숫자, 2D를 더한 숫자가 되므로 2D, 2D를 더한 숫자여서 이거 이런 식으로 교집합의 원소가 3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A라는 집합을 적어봅시다. 첫 항은 -D, -4, 두 번째 항 -4, 세 번째 항 D 빼기 4, 네 번째 항 2D 빼기 4, 3D 빼기 4입니다. 케이스 1, B1, B2, B3가 교집합이라고 봅시다. 교집합은 A1과 A3와 A5이므로 얘가 B1이고 얘가 B2이고 얘가 B3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주어진 수식에 의해서 B1은 A1 더하기 A2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A1이거든요. A1 더하기 A2가 A1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A2가 -4가 되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 교집합이 B1, B2, B3인 케이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얘네들 치우고 두 번째 케이스, 교집합이 B2, B3, B4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면 얘가 B2, 얘가 B3, 얘가 B4란 뜻입니다. B2는 A2 더하기 A3입니다. A2는 -4이고 A3는 D 빼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얘랑 같으면 되고 걔랑 같으면 2D는 4. 따라서 D가 2가 됩니다. D가 2가 되는 상황에서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때 A20항은 A의 두 번째 항 더하기 공차를 18번 더하면 되고 A2는 -4, 공차는 2이므로 36을 더해서 그 값은 32가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교집합이 B3, B4, B5인 경우를 알아봅시다. 얘가 B3, 얘가 B4, 얘가 B5. B3는 A3 더하기 A4를 말하는 거고요. A3는 D 빼기 4, A4는 2D 빼기 4입니다. 그 둘을 더해서 -D, -4가 되면 되고 그러면 4D는 4. 따라서 D는 1이 됩니다. A의 20항은 A의 2항 더하기 공차를 18번. 따라서 -4 더하기 18, 14가 되고요. 아까 계산한 32에 14를 더해서 정답은 46이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 각을 세타라고 부르고 이 각은 알파라고 부릅시다.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2가 되고
A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했으므로 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 R1, 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한다면 R1분의 R2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가 3대 5루트이라는 비를 가지고 있으므로 P1, P2를 3K라고 두고 Q1, Q2를 5루트 2K라고 둘 수 있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한 관계식도 나와 있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도 나와 있으므로 사인 법칙을 각각 적용시켜 봅시다. 삼각형 A, P1, P2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 주면 사인 알파분의 P1, P2는 2R1이 되고 삼각형 C, Q1, Q2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 주면 사인 세타분의 Q1, Q2는 2R2가 됩니다. 이 식을 기억, 이 식을 니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억을 니은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얘가 분모, 얘가 분자가 되고요. 따라서 그 값은 이것분의 이거가 됩니다. 그러면 R1하고 R2의 비는 1대 2였으므로 이 값은 2분의 1이 되고 P1, P2는 3K, Q1, Q2는 5루트 2K가 되므로 이 둘을 약분하면 3하고 5루트 2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므로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인 알파를 계산할 수 있고 사인 알파는 5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몇? 그렇죠. 마이너스 5분의 3이죠. 왜냐하면 알파는 둔각이기 때문입니다. AB의 길이를 A라고 둡시다. 그리고 AD의 길이를 B라고 둡시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A와 B의 합입니다. 이때 삼각형 ABD의 넓이가 2이므로 이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알파 그 값이 2입니다. 또한 사인 알파는 아까 5분의 4라고 계산을 했으니까 A와 B의 곱은 5가 됩니다.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요 삼각형으로 코사인 법칙을 한번 돌리고 그리고 이 삼각형으로도 코사인 법칙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연두색 삼각형으로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BD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AB는 5입니다. BC의 길이 3이고 CD의 길이 2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므로 파란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D의 제곱을 구하면 3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계산하면 13 더하기 4, 17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17이란 뜻이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1이 됩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인데 얘는 11이고 얘는 5이므로 이 값은 21. 따라서 A 플러스 B는 루트 21.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게 된다면 A는 0 또는 1 또는 2분의 1이 됩니다. A가 0이면 VT라는 수식은 마이너스 T세제곱의 T 빼기 1이 되고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0과 1에서 T주가 만나면서 1에서 속도의 음량이 바뀌고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A가 1이면 VT는 마이너스 T 곱하기 T 빼기 1의 제곱 T 빼기 2가 되고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0과 1과 2에 대해서 이렇게 1에서 접하고 2에서 접하지 않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T 이퀄 2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고 운동 방향도 바뀝니다. A가 2분의 1이면 VT는 마이너스 T 곱하기 T 빼기 2분의 1 곱하기 T 빼기 1의 제곱이 됩니다.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T축에 대해서 0과 2분의 1과 1에서 만나게 되고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T 이퀄 2분의 1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고요. 운동 방향도 바꾸게 됩니다.
0부터 2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란 케이스 1에서는 이 넓이, 케이스 2에서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 케이스 3에서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뺄셈이 됩니다. 케이스 2일 때가 넓이가 가장 커 보입니다. 이거 먼저 계산해 봅시다. a가 1일 때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vt dt는 0부터 1까지 vt dt의 2배로 계산해도 됩니다. 4차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거든요.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 계산을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마이너스 t에 t 빼기 1의 제곱에 t-2 dt가 되고 마이너스 2배로 묶어서 꺼내주고 t 빼기 1의 제곱에 t 빼기 2 dt인데 그러면 걔는 마이너스 2배에 0부터 1까지 이렇게 먼저 전개합니다. 그러면 t제곱에 t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배에 t의 t 빼기 1의 제곱 dt가 됩니다. 이거는 0하고 1에서 접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때 이 넓이 공식이 있었죠. 공식은 30분의 최고차의 개수 1의 5제곱 됐죠? 요 길이가 1이니까 1의 5제곱.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2이면서 0하고 1에서 이렇게 x축가 만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1에서 접했을 때 이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넓이 공식은 12분의 최고차의 절대값 그리고 이 길이 1의 4제곱이 됩니다. 두 수를 빼면 30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30분의 4가 됩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0분의 4를 곱해서 이때 위치의 변화량은 15분의 4가 됩니다. 이 넓이 공식이 있죠? 20분의 최고차의 절대값 1 빼기 0의 5제곱 그러니까 20분의 1이에요. 이것까지는 계산 안 해봐도 되겠죠? 얘가 가장 크고요. 정답은 3번 15분의 4가 됩니다. A1은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양수이고 A2는 A1 빼기 2 빼기 K A1은 K였으므로 A2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는 음수입니다. 따라서 A3는 A2 더하기 4 마이너스 K 계산하면 2 마이너스 K가 됩니다. 2 마이너스 K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죠? 따라서 K가 1일 때만 양수가 되므로 K가 1인 경우만 계산을 따로 한번 해봅시다. A4는 A3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K 이때 K는 1이고 A3도 1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 A5는 A4 더하기 10 마이너스 K 이때 A4는 마이너스 6이므로 계산하면 3이 됩니다. A6은 아래 거에 적용시켜서 A5항 마이너스 10 A5는 3이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러면 3항 양수 4항 5항 6항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따라서 3항 4항 5항 6항의 곱이 음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K는 1이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따라서 K는 1이 아닐 거고 K가 1이 아니라면 얘는 음수 또는 0이 됩니다. K가 1이 아니다라는 것만 적어두고 A4로 넘어갑시다. A4는 얘가 이제는 음수 또는 0이 될 테니 A3 더하기 6 마이너스 K가 되고 A3은 2 마이너스 K이므로 2 마이너스 K 더하기 6 빼기 K 해서 8 빼기 2K가 됩니다. A5항은 8 마이너스 2K가 음수 또는 0일 때 A4 더하기 8 빼기 K가 되고 얘는 8 마이너스 2K이므로 16 마이너스 3K가 됩니다. 8 마이너스 2K가 양수이면 A5는 A4 빼기 8 빼기 K가 됩니다. 이때 A4는 8 마이너스 2K이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3K가 됩니다. A6는 16 마이너스 3K가 음수 또는 0이면 A5 더하기 10 마이너스 K 이때 A5는 16 마이너스 3K이므로 계산하면 26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16 마이너스 3K가 양수이면
A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가 되고 A5는 16 마이너스 3K 계산하면 6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이번엔 얘로부터 봅시다. 얘는 무조건 음수이므로 위에다 적용시켜주면 되고 따라서 A5 더하기 10 마이너스 K 그런데 걔는 8 마이너스 2K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온 것이므로 이렇게 조건을 적어주고요. A5는 마이너스 3K이므로 계산하면 10 빼기 4K가 됩니다. 이제 3항과 4항과 5항과 6항의 곱이 음수가 될 조건을 구합시다. 3항은 2 마이너스 K, 4항은 8 마이너스 2K, 그리고 8 마이너스 2K가 음수 또는 0이면 5항은 16 마이너스 3K, 그리고 16 마이너스 3K가 음수 또는 0이면 6항은 26 마이너스 4K가 되고 걔가 음수가 될 조건을 구합시다. 방금 쓴 수식은 3항은 이거, 4항은 이거, 5항은 4항이 음수 또는 0이라는 가정하에서 온 것이고 6항은 5항이 음수 또는 0이라는 가정하에서 26-4K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얘는 음수이어야 합니다. K는 1이 아니었고 K가 2라면 0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K는 3 이상의 자연수이고 K가 3 이상의 자연수이므로 얘는 음수입니다. 5항은 4항이 음수 또는 0이라는 가정하에서 온 것이고 얘가 0이 되면 여기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도 음수입니다. 6항도 5항이 음수 또는 0이라는 가정하에서 26-4K가 온 것이니까 얘는 음수 또는 0이 될 텐데 0이 되면 등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도 음수인 상황이 됩니다. 4개를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얘는 양수이어야 합니다. 얘가 양수니까 K는 6, 5, 4, 3, 2, 1 가능한데 얘가 음수가 되려면 K는 6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K는 6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3항, 4항, 5항, 6항 3항은 2-K, 4항은 8-2K, 5항은 16-3K, 6항은 6-4K인 경우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얘가 양수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4항에서 5항 넘어갈 때는 얘가 음수 또는 0, 그 가정하에서 넘어가는 것인데 부등식에 0의 등호가 없으므로 얘는 음수이어야 하고 같은 이유로 얘도 음수입니다. 그러면 네 수를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얘가 음수이어야 합니다. 얘가 양수인 K값은 5, 4, 3, 2, 1 등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얘와 얘를 모두 음수로 만들어주려면 K는 5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3항, 4항, 5항, 6항인 경우를 알아봅시다. 3항, 4항, 5항, 6항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얘는 음수, 그리고 이번엔 얘가 양수. 4항에서 5항 넘어갈 때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넘어간 것이니까 얘는 양수, 얘는 자동으로 음수. 5항에서 6항 넘어갈 때는 고민 없이 그냥 케이스 하나로 넘어가는 것이고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이 값이 음수이어야 합니다.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K값은 3 또는 2 또는 1인데 그것 중에서 얘를 음수로 만들어주는 수는 3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K는 3이 되고 모든 K값의 합은 6 더하기 5 더하기 3에서 정답은 14, 2번이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G0은 0이고요. G'X는 fx입니다. 따라서 G는 3차 함수이고요.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Gx는 4에서 극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만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가령 1이 여기 있다고 봅시다.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4가 가장 작은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의해서 G3이 0입니다.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이 붙어 있으므로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Gx의 극대값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f는 2차 함수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므로 x-알파, x-4라고 쓸 수 있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x 더하기 4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gx는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4알파 x 더하기 c가 될 텐데 g0은 0이므로 c는 0입니다. g3은 9 빼기 2분의 9 곱하기 알파 더하기 4 더하기 12알파가 되고 그 값은 0입니다. 계산하면 2분의 15알파는 9가 되고 따라서 알파는 5분의 6이 됩니다. 그러면 fx는 x-5분의 6 곱하기 x 빼기 4가 되고요. f9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9 빼기 5분의 6 곱하기 9 빼기 4 계산하면 39. 정답은 39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기억 t 대신에 1을 넣어봅시다. 1 로그 2의 x와 2의 x-1에 교점의 x좌표가 1이냐라고 묻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두 식이 같다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f1은 1이 맞습니다. 그리고 t 대신에 2를 넣었을 때 이 교점의 x좌표가 2냐고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x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t가 2일 때 교점의 x좌표는 2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 참이 되고요. 니은은 그래프를 그립니다. 지수함수는 t, 1을 지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로그 함수는 1, t를 지납니다.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교점의 x좌표를 ft라고 합니다. 지수함수 2의 x 빼기 t는 t, 1을 지나기 때문에 t가 커지면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교점의 x좌표도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y는 t 빼기 로그 2의 x 그래프는 1, t를 지나기 때문에 t 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교점의 x좌표는 또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t 값이 커지면 이거에 의해서도 교점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도 교점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인 ft는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t가 증가하면 ft도 증가한다라는 니은이 참이 됩니다. 디귿은 교점의 x좌표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교점의 x좌표의 위치를 묻고 있으니까 무슨 정리? 그렇죠. 사이값의 정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면 됩니다. ft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t값을 넣었을 때 여기에 t를 넣어준 값이 여기에 t를 넣어준 값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그러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점의 y좌표와 요 점의 y좌표의 크기 비교를 하면 됩니다. 1번 점의 y좌표는 t-로그 2의 t가 되고 2번 점의 y좌표는 2의 t 빼기 t 다시 말해서 2의 0제곱 1이 됩니다. 1번이 2번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결국에 t 빼기 로그 2의 t가 과연 1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 부등식에서 로그 2의 t를 넘기고 1을 넘겨주면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 부등식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 부등식이 항상 참이냐 그거를 밝혀주면 되는데 그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로그 2의 t 그래프를 그려주고 로그 2의 t 그래프는요 1,0을 지나고요 2,1을 지납니다. 그리고 직선 t 빼기 1을 그려주면 y는 t 빼기 1은 1,0과 2,1을 지납니다. 따라서 직선이 로그 그래프보다 큰 구간도 존재하지만 직선이 로그 그래프보다 작은 구간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부등식도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1번의 y좌표가 2번의 y좌표보다 항상 큰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x 대신에 t를 넣었을 때 요 점의 y좌표가 요 점의 y좌표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ft보다 t가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거짓이 되고 기억이 참이니까 100, 디귿이 거짓이므로 0. 따라서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c를 더하면 110이 됩니다. 정답은 110입니다.
먼저 3차함수 fx를 그려봅시다. 이 정도 그림은 인수분해만으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고요. x축에 대해서 0에선 접하고 2a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2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므로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먼저 고려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4a가 되겠죠. 3차함수 비례관계에 2대 1에 의해서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4a가 됩니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k와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도함수의 부호변화,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변화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k와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a가 양수일 때 k가 마이너스 1이면 요 좌표가 마이너스 1, 요 좌표가 2분의 1이 되므로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서 극값이 존재하죠. 따라서 k 이퀄 마이너스 1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라고 했으므로 k 이퀄 마이너스 1은 이미 찾았으므로 나머지 두 수 k는 3하고 4가 되면 되겠죠. 2하고 6은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연속된 두 수일 때만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3하고 3 플러스 2분의 3, 4하고 4 플러스 2분의 3, 그 사이에 3분의 4a가 들어있다. 요게 맞는 그림인 것이지. 이 6은 왜 안 되냐? 2하고 2 플러스 2분의 3, 6하고 6 플러스 2분의 3이 된다는 뜻은 그 안에 들어있는 3, 4, 5에 대해서도 다 성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된다고 하면 이 두 개만 되는 건 아니고 2, 3, 4, 5, 6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k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될 수 없는 거죠. 연속된 두 수의 곱이 12가 되는 걸 찾다 보니 3하고 4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3에 대해서 3과 3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이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3분의 4a는 3과 3 플러스 2분의 3, 2분의 9가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서 9, 4a, 2분의 27, 양변을 4로 나눠주면 8분의 27, 4분의 9. 또한 k가 4일 때도 성립해야 하므로 4보다는 크고 3분의 4a는 4 플러스 2분의 3, 2분의 11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양변에 3을 곱해서 4a는 2분의 33, 그리고 4로 나눠주면 a는 3보다 크고 8분의 33보다 작으면 됩니다. 얘를 만족하는 정수는 3밖에 없거든요. 근데 a가 3이면 또 안 됩니다. a가 양수일 때는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가 없다. 그러면 케이스 2 a가 음수일 때 알아봅시다. a가 음수이면 x축에 대해서 0에서 접하고 2a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극점의 x좌표는 3분의 4a가 되고요. 얘도 k가 마이너스 1이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부호 변화가 있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연속된 두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k는 마이너스 3, k는 마이너스 4이면 되죠. 3분의 4a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3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3 사이에도 있어야 합니다. 수식으로 적어보자면 3분의 4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3,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양변에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2보다는 4a가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는 작고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분의 15 사이에 a가 있으면 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양변에 3을 곱해주고 4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작습니다.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는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음수가 맞고 그때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fx는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이 되고 f'x는 3x제곱 더하기 8x. 따라서 f'10은 300 더하기 80. 정답은 380이 됩니다.